안녕하세요. 광경호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밸류업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과연 한국 주식이 진짜 저평가되었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저평가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상당히 고평가된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주식들과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들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PER과 이제 PBR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PBR이 너무 낮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PBR 낮은 주식들이 최근 며칠간 꽤 올랐는데, 그게 꼭 그런 걸까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는 ROE입니다. 자기 자본분의 이제 순이익이죠. 뭐 주당 장부 가치, 이걸 이제 주당으로 계산하면 주당 장부 가치분의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아마 집 사실 때 그 등기할 때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사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주택 그 등기를 하려면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죠,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 쿠폰 이자는 1.3%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세 금리는 4%인데, 그러니까 이제 2.7%가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 실세 금리가 4%인데 1.3%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물론 그 채권을 장기 보유해도 되지만 대개는 이제 할인받아서 바로 팝니다. 그게 이제 채권 할인료인데, 왜 채권이 할인돼서 거래되냐? 현재 뭐 은행이나 다른 걸 투자를 하면 4%를 주는데 국민주택 채권은 1.3%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러면 1.3%에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뭘 하느냐? 뭐 임대주택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뭐 버팀목 대출, 이런 거에 이제 그 자금원이 사실은 국민주택 채권이나 청약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그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 거는 준조세입니다. 이제 액면가랑 실제 채권 가격의 차이가 채권 할인료고요. 그게 사실은 준조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현재 수익률이 4%인데 1.3%밖에 안 주니까 채권은 당연히 이제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한 13% 정도 이제 할인돼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PBR이 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 한전, 은행주 이런 것들 0.5도 다 안 됩니다. PBR이. 그럼 그게 과연 저평가된 거냐? 이익이 많이 난다면 사실은 저평가돼 있는데, 이익이 안 난다면은 할인되어 거래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PER이 29.2배입니다. PBR은 38.7%입니다. 그리고 ROE는 154%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순이익이 더 많은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거는 미국 회사들은 어떠냐 하면은 돈을 벌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합니다. 배당을 하면 주주한테 이익을 나눠주는 거고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도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냐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느니 차라리 뭐 다른 회사를 사죠. 그래서 M&A, 문어발식 확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요번에 이제 하림그룹이 HMM을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그 회사, 그룹의 규모를 키워서
대주주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만들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외주져 가지고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공장도 없고요. 그 직원도 없습니다. 그냥 연구 개발과 마케팅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산을 쌓아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부 가치도 적고 그 자산에 비해서 그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뭐 요즘 실적도 좋지만 주가도 많이 올라서 PER은 굉장히 높습니다. PBR도 높고요. ROE 69%입니다. 테슬라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결국은 뭐 자체 공장이 있긴 있지만은 그 애플식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PER이 42.1배고요. 예전보단 많이 떨어진 거죠. 주가도 하락하고 실적도 좀 나빠졌지만 하여튼 많이 떨어진 거. 예전에 이제 100배 넘었었는데 그 다음에 주당 PBR도 9.4배, ROE는 28%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경쟁력은 얘기할 것도 필요 없이 PER이나 PBR이나 ROE만 따져봐도 이 회사들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올해는 뭐 반도체 경기 안 좋으면서 뭐 PER이 좀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10배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31.9배고요. PBR도 1.4배, ROE도 4.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아주 특별히 나쁜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이제 ROE를 그 추가로 제가 이제 써놨는데 작년에는 이제 17.1%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만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자료를 비교할 때 몇 년도 자료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자료를 쓰는 게 이제 그 공평하지 않다고 봐서 이제 작년도 실적도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뭐 누가 이익이 폭증했다, 이익이 뭐 폭락했다 이런 것들이 대개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다릅니다. 근데 그 언론들은 항상 선정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현대차는 올해 좋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특별히 그 칭찬받을 만한 거는 현대차가 지금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에 공장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중국에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수했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올해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PER은 4.9배, PBR은 0.6배, 그 다음에 ROE가 11.9%입니다. 올해 굉장히 좋죠. 작년에는 9.4%였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요즘 더 좋은 게 기아차는 그 러시아나 이제 중국 비중이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타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기아차가 더 좋습니다. 뭐 실제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PER이 26.9배, PBR이 1.1배, 그 다음에 ROE는 3.7%입니다. 작년에는 6.9%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PER이 71.1배, PBR이 6.2배, ROE는 8.8%, 작년에는 11.4%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을 비교하면 뭐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PER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PBR이 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ROE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적정 ROE는 어떠냐? ROE는 뭐 적어도 5%는 넘어야 되고요. 세계적인 우량 기업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10% 넘어야 되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도 뭐 미국식으로 경영을 하면은 ROE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가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늘리고 또 이제 쓸데없는 자산들 처분해서 ROE를 높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선거용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근본적인 개혁을 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들이 뭐 하여튼 PBR 기준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하여튼 중소형주들 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주도 굉장히 그 PBR 낮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랑은 아직도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뭐 저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경쟁력도 이런 미국 기업들보다 이제 뒤지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뭐 하여튼 그 경영 방식 자체도 미국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혹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데 한국에 상장돼가지고 많이 못 오른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또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 회계나 이런 것들이 그 구조 자체가 그 자회사들이 많고 또 자회사 지분들은 또 이렇게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기업만 상장돼 있고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50% 100% 정도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10% 20% 소유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미국은 뭐 거의 자회사가 50%나 100%입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뭐 맞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효율성 면에서는 차이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진도 훨씬 뒤집니다. 그 뭐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사들인데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지난해에 매출이 29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밖에 안 됩니다. 마진율이 3%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겠죠. 해외에 이제 대규모 뭐 SOC나 뭐 하여튼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공사 하는데 하나만 엎어지면 적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뭐 마진율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통 한 20, 30% 되고요. 뭐 50% 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반도체가 거의 한 50%까지 간 적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심하고 또 현대차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좋아서 선방을 했는데 사실은 뭐 환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그 정부들의 규제에 따라서 또 이제 노조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하여튼 프리미엄을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